근데 카드로 백화점에서 시계를 사고 명품을 사고 이게 과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아예 세무조사 맞았을 때 나는 이거 그냥 낼 각오로 사신다 라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고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2천만 원 넘게 배당을 하게 되면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이게 법인 활용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들, 특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오늘은 법인 돈 빼는 방법 총정리. 법인 돈 뺀다. 네, 뭐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이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기도 하죠.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바로 법인 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냐 이건데, 법인 자금 인출의 기본 원리부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개인과 법인의 차이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이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과 법인은 법적에서 부여한 법인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쉽게 오해하시는 게 내가 설립하고 내가 100% 지분 가진 법인인데 어차피 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법인 돈을 꺼내오게 되면은 정말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법인에서 돈을 합법적으로 빼와야 됩니다. 왜? 합법적으로 빼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원리는 뭐냐? 법인에서 개인으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급여나 배당, 상여 또는 주식, 소각 이런 식으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법에서 허용한 한도 내에서 실행을 해서 가지고 와야만 문제없이 법인 돈을 개인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급여가 가장 기본적일 것 같은데요. 급여로 가져오는 방식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나요? 급여로 가져오는 방식은 사실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급여를 무작정 내가 많이 갖고 오고 싶다고 해서 높게 설정하면은 피디님 어떨 것 같으세요? 세금 많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정답입니다. 이 법인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은 차이가 커요. 법인세율은 일반적으로 200억까지 20%의 세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쌉니다. 개인들은 실제로 5억 넘어가면 거의 최고세율 50%에 가까운 세율을 맞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법인은 낮은 세율 구간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 건데, 이거를 내가 많이 갖고 오고 싶다고 해서 본인의 급여를 5억 이상, 뭐 10억 막 이렇게 설정하시는 회사의 대표님들도 계세요. 물론 그건 법인이 돈을 잘 버니까 가능한 일이겠지만, 법인이 한 2억 정도 버는데 2억을 나는 다 급여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이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 즉 이 운용의 묘미를 살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장점으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생활비를 꺼내올 수 있다. 단점으로는 너무 높게 설정하면은 굳이 법인으로 해야 될 이유가 없기도 합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따져 본다면요. 두 번째 방법으로 배당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당으로 가져오는 방식은 어떤 경우에 좀 유리할까요? 우선 배당은 2천만 원까지 금융소득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15.4%의 세율만 가지고 내면 배당을 빼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천만 원 넘게 배당을 하게 되면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서 과세가 됩니다. PD님이 예를 들어서 뭐 급여를 1억 받고 있어요. 근데 이자 배당으로 2천만 원까지만 채우면 이거는 합산시키지 않고 이 배당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그냥 15.4%만 내고 종료가 되는데, 넘어가게 되면은 합산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배당과 급여가 법인 측면에서 따져보면은 배당의 단점이 있어요. 2천만 원까지는 낮은 세율로 꺼내갈 수 있지만 배당은 말 그대로 법인의 남은 돈을 빼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인세법상 경비 처리가 안 됩니다. 대표자의 급여나 상여는 경비 처리가 되는 반면 대표자가 가져가는 배당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법인세법상은 사실 혜택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상여로 가져오는 것도 있나요? 그런 개념이? 그러니까 이 상여랑 배당이 항상 과세관청이 문제 삼는 지점입니다. 왜냐면은 대표자는 상여로 가져갔다고 주장을 하고 싶을 것이고 법인세가 그만큼 줄어드니까요. 근데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실상 배당 성격의 상여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상여를 인정하지 않겠다. 항상 이게 다투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여라는 방법으로 꺼내오기 위해서는 굉장히 정교하고 잘 정리된 문서화 작업도 필요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배당으로 의제가 돼버리면은 경비 처리를 못 받거든요, 법인이. 그럼 뭐 사전에 내가 이익이 얼마 남으면 이렇게 가져가겠다 이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정관과 그리고 정관상, 임원 상여에 대한 규정이 정관상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이사의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받아놓는 것도 문서화 자료로, 근거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있을 때와 없을 때 과세관청이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초기 세팅이 좀 중요하겠는데, 상여
확정해요,에 대해서? 그쵸.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12월인데요. 12월만 되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대표님이랑 미팅을 했어요. 올해 배당은 어떻게 가져가고 올해 상여는 어떻게 정리할 건지에 대해서 미리미리 상의를 하고 결정하시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법인카드를 또 이제 문의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바로 웃음이 나오시는 아, 네네네. 많은 분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디 법인까지 좀 문제되는 걸까요?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엄마 카드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엄카 쓰냐? 뭐 너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청소년들이. 근데 이게 법인 카드도 만만치 않게 엄마 카드 같은 성격을 지니긴 하거든요. 법인의 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싼 세금으로 내가 돈을 꺼내오지 않고 법인 돈을 미리 소비를 하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PD님이 뭔가 비싼 물건을 살 때 개인으로 사는 게 쌀까요? 법인으로 사는 게 쌀까요? 법인으로 사는 게 싸지 않나요? 그렇죠. 왜? 개인의 돈 1억과 법인의 돈 1억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개인이 1억을 갖기 위해서는 법인에서 거의 2억에 가까운 급여로 처리를 해야 1억은 세금 내고 1억이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인 돈이 훨씬 사실은 싼 돈이에요. 어떻게 치면. 그러네요. 그래서 대부분 어차피 물건을 사면 똑같이 효익을 얻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법인 돈을 쓰고 싶은 유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대표님들 카드 보면 백화점에서 그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는 상품권은 사실 많이 사세요. 이제 고객들 접대비로 이제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상품권을 샀다면 누구한테 얼마 몇 장을 줬는지도 다 기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기재를 안 해 놓으면은 나중에 과세관청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PD님? 개인 현금화 시키는 거 아닐까? 그렇죠. 상품권을 본인이 들고 있다 본인 사고 싶은 거를 샀었을 수도 있고 또는 그거를 뭐 명동이나 이런 데 상품권 매각해서 현금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증빙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랑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백화점이랑 과연 내 사업이랑 뭐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 명절 선물을 줬다. 이건 가능하겠죠. 근데 카드로 백화점에서 시계를 사고 명품을 사고 이게 과연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아예 세무조사 맞았을 때 나는 이거 그냥 낼 각오로 사신다 라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님들 중에서는. 왜냐면 세무조사 나오면 어차피 조사관님들도 실적이 필요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법인카드를 마음껏 쓰고 조사 받으면 이거 주지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어요. 고수시네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고수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조사가 나오면요. 조사관님들도 실적 압박이 있습니다. 조사관님의 실적이라면 결국은 세액을 얼마나 적출하냐의 문제겠죠. 근데 조사관님들이 나왔을 때 개인카드가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면 조사관님들 입장에서 사실 일하기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면 위험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뭔가요? 가지급금도 말 그대로 법인에서 돈을 빼갈 때 이런 합법적인 절차를 쓰지 않고 그냥 이체를 하는 거죠. 냅다. 그냥 법인 계좌에 돈이 있는데 이거 내 거야 하고 개인 계좌로 그냥 꺼내와갖고 뭐 코인을 산다든지 뭐 실제로 뉴스도 있었죠. 뭐 연예인께서 법인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하다가 횡령이나 이런 걸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시 반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이 법인 돈을 빼오는 거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금액이 커지면은 횡령의 여지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심지어 1인 법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자 비용 내고 다시 입금해야 되겠네요. 그쵸? 무조건 법인 돈은 못 써. 이건 아니고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즉 돈을 빌린다는 차용증을 제대로 쓰고 그 다음에 정해진 날에 이자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크게 제지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금액적으로는 중요하고 반드시 내부에 절차를 걸쳤는지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죠. 가지급금을 좀 잘 활용해도 괜찮겠네요. 그런 거죠. 대표님들이 어떤 이제 아파트를 사고 싶어요. 근데 요즘에 대출 규제가 세갖고 거의 사실상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그런 대표님들이 계셨는데 아파트를 구매를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뭔가 이제 투자하실 게 있었을 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금융권으로 뭐 커버가 한 80%까지 된다. 근데 약간 부족한 20%는 법인 돈을 약간 급전으로 빌려서 쓰시다가 다시 갚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자체로 문제 삼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절세하려고 경비를 과하게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떤 리스크가 좀 생길 수 있나요? 경비를 과하게 잡는다의 개념은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쓴 거를 경비 처리를 받는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쓰지도 않은 거를 경비 처리 받는다인데 둘 다 리스크는 있습니다. 사적으로 쓴 거는 업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을 부인을 받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쓰지도 않은 돈을 썼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걸리게 되면 원래 냈어야 되는 세금도 내야 되지만 그거에 부수되는 가산세, 즉 징벌적 성격의 이자 성격
혜택을 가지는 세금까지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국세청이 전산이 너무 발달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가공경비는 사실상 진짜 소규모 개인 사업자 아닌 이상은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자료상이라고 그래서 뭐 세금계산서를 얼마짜리를 돈 받고 파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자료상들이 의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조사를 가면은 이거 진짜 거래받고 내가 진짜로 이 사람한테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끊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경비 처리 받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자료상들 흔히 말해서 세금계산서를 파는 거죠. 8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 끊어줄 테니까 저한테 돈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전만큼 의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가공 세금계산서 맞고 이거 진술했으니까 저 형량 감형시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하니까, 혹시 대표님들이 이런 유혹을 받고 계신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됩니다. 대표 퇴직금을 활용한 자금 가져오기 전략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뭔가요? 이게 법인 활용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자들, 특히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소득이 세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내가 자영업을 하는데 개인 사업자로 운영을 해요. 저한테 퇴직소득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구조상 없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은 제가 급여를 통해서 돈을 가지고 온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로소득자들은 필연적으로 퇴직소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분들은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세법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그게 뭐냐? 퇴직소득을 일반 근로자들이 받는 거에 2배수 쳐주겠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보셨죠? 네. 거기 퇴직금 얘기가 나옵니다. 퇴직금으로 물론 상가에 다 투자를 해서 물리셨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퇴직은 되게 긴 기간 동안 쌓아온 근로소득을 거의 한 번에 정산받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럼 근로소득자들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된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앞으로 급여소득이 발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받는 퇴직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퇴직하는 분들의 노후가 불안해질 겁니다. 그게 나라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퇴직소득의 세금은 어떻게 되냐? 굉장히 저렴합니다. 누진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이기도 하고 노후가 보장돼야 될 때 지급되는 소득이기도 하기 때문에 혜택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2배를 인정받는 대표의 퇴직급여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낫겠는데 좀. 엄청난 혜택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퇴직소득을 통해서 법인 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나라가 원하는 거는 납세자들이 안전된 상황에서 계속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것, 또는 국가를 위해서 이바지하는 거를 원하는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에 대해서 많은 세금을 떼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법인 돈 빼면 세무조사 받는다,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나 회계사님 좀 도와준 케이스가 있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방어해 드릴 수는 없는 사례였는데, 카드를 너무 막 쓰셨어요. 아까 말한 백화점부터 해서 뭐 해외여행까지 해서 쓰시다 보니까 대표님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대표님도 걸리는 거예요. 저희 회계사님, 제가 이렇게 카드 썼는데 이거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 자체가 저자세예요. 그거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티나게 쓰신 거는 당연히 세무조사 받을 때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까 고수의 대표님들처럼 협상의 영역으로 쓸 수 있어요. 조사가 나왔을 때 요거는 이실직고 하는 거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그 세무조사 나오면 보통은 이제 막내 조사관 분들이 그런 카드 내역을 살피거든요. 쓴 시간, 그 다음에 쓴 지역을 다 확인할 수 있겠죠. 사업장과 주택이 멀어요. 뭐 본인 주거지 주변에서 많이 썼어요. 이거 업무 관련성? 당연히 없겠죠. 그런 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쓰실 때는 반드시 좀 사업장 주변에서 좀 쓰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인 돈을 빼고 싶은 대표님께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이거는 중장기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크게 활용돼야 될 부분은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법인 돈을 개인화시킬 때 얼마나 누수 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퇴직소득은 굉장한 혜택입니다. 근데 퇴직소득을 발생시키고 싶어도 발생을 못 시키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잘 운영을 하시고 내가 많은 퇴직소득을 쌓았잖아요. 법인에서 돈을 가지고 와야겠죠. 근데 법인에 돈이 없어요. 나는 이만큼 퇴직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걸 줘야 될 법인은 돈이 없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한테 하나 꼭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 퇴직소득을 반드시 한 주머니로 만들어 놓기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까지는 대표님들한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개인 사업자분들한테는 노란 우산 공제
문제가 있듯이 법인 사업자분들한테는 이 비슷한 상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편이고, 혹시 궁금하시고 상담 받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제가 이 퇴직소득을 잘 마련하고 법인 입장에서도 유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떻게 하면 법인돈 잘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 영상을 보고도 분명히 궁금하신 점이 해소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대표님 상황에 맞는 플랜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같이 짜드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이나 본문을 보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이종원 회계사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리즘에서 저를 만나시려면 반드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